안녕하십니까, 큐큐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무창포에서 대천에 있는 집으로 가면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중국집을 하긴 했었는데 되게 저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되게 부자구나, 나는 부잣집 아들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막 중국집도 막 크게 하고, 동네에서 막 승용차 있는 집이 별로 없을 때도 아버지는 항상 차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포니부터 시작해서 제 기억에 나는 차들은 뭐 스텔라를 거쳐서 막 그랜저, 막 갓그랜저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콩코드 막 이런 것도 타고 다니고. 우리 집은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부자도 아니고 또 그렇게까지 막 가난한 집도 아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딱 평범한 집. 나중에 와서 보니까 막 재산이 막 몇십억씩 있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이 뭐야, 10억도 없었어. 그냥 평범한 집이었어요, 평범한 집. 근데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해달라는 거 뭐 부모님이 해주고 막 이러면은 나는 되게 부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우리 아들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아들들이 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루에 2~3시간 밖에 안 자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착각입니다. 착각. 낚시를 하다 보면 뭐 워낙에 입질이 없으면 착각을 하잖아요. 입질인 줄 알고 이게 입질인데 내가 몰라보는 건가? 이게 입질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낚시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올리다가 빠지면 무조건 사이즈 좋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 좋긴 뭘 좋아, 똑같은 사이즈인데. 낚싯대 연질 때 들고서 뭘 사이즈가 좋아. 우리가 착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지금 괜히 막 저 사람이 나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나 좋아하나? 막 이런 기본적인 착각을, 오늘 좀 잘생겼네? 이런 기본적인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평생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 이상하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착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업이 텐잡이에요. 2잡, 3잡이 아니라 거의 텐잡인데 미친 거지. 하는 일이 좀 많긴 합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유튜버도 있어요. 그래도 요즘 이거 열심히 하잖아. 텐잡러를 미워하지 말라.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또 교식당이 있는데, 교식당을 처음 할 때 건물주분이 그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자기 아드님이 장사를 하니까, 제가 거기에다 식당을 하면서 자기 아드님 매출에 좀 방해가 될까봐 계약서상에 이제 여러 조항을 걸었어요. 저까지만 하고 저 이후로는 동종 업종을, 그러니까 식당을 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조항을 계약서상에 막 특약을 걸었어요. 제가 이제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 특약이 알고 보니까 이제 나는 그 식당을 들어갈 때 권리금을 이만큼 주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왜? 다른 집한테 식당으로 넘기는 게 아니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막 난 2년 안에 맛으로 내가 이 동네 도시락을 내가 다 잡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진짜 하려면 도시락 싸기도 바쁜데 무슨 식당 장사를 하냐, 일반 손님 안 받고 도시락만 하겠다. 도시락에 올인을 하려는 그 마음가짐으로 진짜 레시피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정말 음식을 20인분씩 해야 되잖아요, 도시락은. 그거를 했다가 맛이 없어서 버린 적도 되게 많아요, 정말로. 내 양이 안 차서. 근데 그것도 그 전 도시락에 비하면 맛있는 거였어. 근데 내 기준에서는 좀 별로였어. 그래갖고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맛으로 승부를 해보자, 그렇게 패기 좋게, 그래서 여기를 정복해보자 막 이런 마인드로 왔는데, 보기 좋게 이제 패배의 씁쓸한 맛을 봤죠. 일단 결정적으로 뭐 제가 맛이 없게 해서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맛은 다들 만족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배가 없어진 거지. 배가 없어졌어요. 세상에. 배들이 막 사라져. 어떤 이유에서 사라졌는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랑 계약하고 있던 납품하던 배들이 하나둘 막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납품할 배들이 별로 없고, 일단은 이 패배의 요인을, 그때 이제 엄청난 착각에 빠진 거죠. 제가 이 동네 도시락을 내가 평정하겠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지. 그래서 막 상권 분석부터 해갖고 막 레시피 연구 막 이런 거 막 했는데 다 필요 없었고, 가격이었어요. 나 거기서 되게 한 방 먹었죠. 가격이었어요. 도시락 값이 가격 인상을 해서 7,000원입니다. 가격 인상을 해서 7,000원이에요.
근데 찌개는 끓여 먹을 수 있게 주고 그러죠, 무창포 기준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퀄리티가 높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1,000원만 더 올려서 퀄리티를 높게, 재료를 정말 많이, 다른 데는 국을 주면 우린 찌개를 주겠다. 국하고 찌개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된장국, 진짜 된장이 지나가는 듯한 그런 국이 나와도 우리는 건더기 풍성한 이런 찌개를 주겠다. 미역국에도 사골로 끓여갖고 한우 넣어서 주고 막 그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죠, 패배. 그럼 이 패배가 왜 발생했느냐 생각해보면, 제일 첫 번째 요인은 가격 정책에 실패했다. 식당을 하면서 되게 착각을 한 게, 맛있으면 가격이 비싸도 올 거다 라는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한 끼에 8,000원인데, 근데 여기는 6,000원, 7,000원이 난무했던 거야.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배 타고 밥 맛없는 동네 있죠, 충남에 집중돼 있죠, 그런 집들이. 거기 다 도시락 값이 싼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고. 저는 선장님들이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그 아인스 막 이런 대천배들 탈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해서 제육볶음을, 이게 몇만 원이 더 추가가 되더라도 배에 제육볶음을 손님들한테 해줘라. 이게 훨씬 너네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배는 밥 잘 나오는 배로 이렇게 자리가 잡혔었죠. 그런 식으로 이게 투자가 있어야 그 인기가 있는데, 그런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슨 탓만 하려고 그래. 그거는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저는 선장님들이 좀 그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애낀다 이거야, 내 말은. 많이 나가는 거를 아끼면 괜찮아. 근데 왜 얼마 안 나가는 걸 아끼냐고. 사람들 의외로 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 초반에 5천으로 다닐 때 선장하고 싸운 게 오이 냉국 때문에 싸웠어요. 오이 냉국을 막 한 달 내내 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오이 냉국만 맨날 주니까, 야, 이 오이 냉국 원가 얼마 하겠냐 이거. 아 진짜 뭐 물에라도 한번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우니까. 그런 거를 제안을 이렇게 내가 막 했어요. 한두 번 타는 손님도 아니고 한 달에 20번 타는 손님이었는데, 근데 그 선장이 내 제안을 아주 깔끔하게 씹어버리고 지금까지도 오이 냉국을 주고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아, 고집들이 너무 세. 근데 이런 의견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선장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런 의견을 잘 듣는 선장님한테 쓸데없는 의견을 말하는 목소리 큰 한두 사람 때문에 배 방향이 잘못돼. 그래갖고 배 자체가 운영이 잘못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한두 명이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야. 배에 마음의 소리 이런 편지함 같은 거를 달아주든가, 아니면은 선장님들한테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익명으로 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이 사람들은 다 나한테 만족하고 타고 있겠지. 그리고 손님이 없으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면 그때도 손님이 꽉 차는 배는 뭔데? 그 배만 경기가 좋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손님들도 자기들만 선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투덜투덜 하는 줄 아는데, 역으로 바꾸면 선장님들도 손님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착각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되냐? 현자 타임을 가져야 돼요, 현타를. 그래서 손님이 없어서 출항을 못하는 상황을 좀 겪어보고, 아, 내가 뭔가 좀 사람들의 니즈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나 보다, 이런 시간도 좀 갖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좀 너무 일찌감치 시즌 시작도 안 되는데 배 타러 가지 마세요. 시작되고 잘 나올 때 해도 됩니다.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봄 오는 것처럼 하더니 금방 여름 올 거고, 1년 2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길게 가려면 좀 체력을 지금 충분히 비축해 놨다가 또 가을 시즌에 또 왕창 쏟아내야 되니까, 아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도착해 버렸네. 그리고 제가 낚시 라디오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 좀 이제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뭐 항상 그렇잖아요. 꾸준히 벌써 몇 년째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동안에 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돈을 헛되게 쓰지 않는 그런 팁들을 수없이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혹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저 같은 과정을 겪어서 돈을 엄청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벌어놨던 돈을 낚시 초반에 되게 많이 허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출항 횟수가 뭐
2000번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게 뭐 말이 2000번이지 사실 2000번이면은 1년에 200번씩 10년을 다녀야 됩니다. 진짜 처음에는 저도 50번 100번 밖에 안 다녔죠.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120번 150번 다니다가 지금은 막 250번씩 나가는데 뭘 하루에 2번 나가기도 하고. 그래 오죽하면 집을 보령으로 이사를 왔겠어요. 초반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인천에서 막 군산, 뭐 여수, 뭐 충남, 보령, 태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적어도 왕복 경비가 10만원 이상 들어가요. 저는 항상 자차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차는 휘발유차도 있었고 디젤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왕복 고속도로 통행료랑 기본적으로 뭐 식사도 한번 한다든가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때 갈 때 한 잔씩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냥 10만원 넘어요. 거기에다 선비에다가 이제 채비, 뽕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냥 한 번 갔을 때 20-30만원 그냥 쉽게 깨진단 말이죠. 뭐 애기 솔직히 우리가 10만원어치만 삽니까? 애기 뭐 잘 나온다 그러면 종류별로 색깔별로 막 다 사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번에 진짜 30만원 잡으면은 1000번만 가도 3억이에요 2000번을 다녔으니 내가 얼마를 썼겠냐고. 그렇게 써보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거야. 아, 야 이거 헛지랄, 이게 진짜 돈지랄이구나. 이럴 필요가 없구나.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토대로 경험 삼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계속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막 그런 채비도 되게 유행이었어. 폭탄 채비 뭐 그것부터 해갖고 토성 채비 뭐 하여간 뭐 애기 하나에 막 바늘이 막 여러 개 달려 있는 것도 있었고 뭐 뽕돌에 바늘 달려 있는 것도 있었고 뭐 하여간 이런 변형된 채비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쭈꾸미도 가지줄로 해버리고 막 이런 채비들이 계속 변형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 채비나 그런 애기, 애자, 뽕돌 이런 것들을 파는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헌납을 막 하는 거죠. 이상하게 이 애기에만 먹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또 헌납을 해. 그러니까 이게 막 헌납에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계속 그렇게 많이 지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건 또 나의 착각일 수도 있어. 내가 광어가 아니니까. 광어가 과연 웜의 색깔을 보고 물까? 광어가 생명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색깔을 보고 물까? 진짜 그럴까 광어가? 그때 광어 눈앞에 내 웜이 지나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멀리서도 보고 쫓아올 정도면 그때는 색깔보다는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너무 그런 거에 본인만의 뇌피셜에 빠져갖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제가 이제 많이 해보니까 느끼는 거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야. 정말로 예전에 어떤 유튜버가 우럭 그 채비 있죠. 우럭 채비에다가 과연 우럭은 이게 지렁이라서 물까 아니면은 웜이라서 물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우럭 잘 나오는 날 담배꽁초 있잖아요. 아이코스 같은 거 그냥 진짜 연초 말고, 연초는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갖고 안 된대 젖으면. 근데 아이코스는 젖어도 이제 그게 된대. 그래갖고 그거를 꽂고서 해본 거야. 근데 우럭이 물고 나왔어요. 담배꽁초를 물고 나오는데 지금 이게 과연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서 과소비를 너무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이거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다 광고예요. 아시잖아요.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건 100% 광고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도 광고예요. 만약에 제가 추천하는데 그 제품이 이미 품절이야, 그러면 그건 광고 아니야. 그거는 이미 유명한 거예요. 제가 어떤 뭐 광어나 쭈꾸미, 갑오징어의 마음을 모르니까 걔네들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참 신기한 게 특정 애기의 반응을 뭐 더 한다든지 뭐 특정 웜에 더 반응을 한다든지. 그래도 이제 쭈꾸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서해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이 돼 있지 않아요? 새로운 거 아무리 뭐 애기가 나온다 한들. 갑오징어도 이제 기본 애기 몇 가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새로운 게 이제 더해지는 거지. 그게 없으면 내가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그런 착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명한 소비를 하자. 현명한 소비를 합시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이와 시마노보다 요질이 야마시다가 돈은 더 많이 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 막 못 갖다 줘 갖고 안 달라 있으면 안 된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작년 늦봄쯤이었나요?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고양이 캣, 근데 새끼, 그래서 캣 새끼,
그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한쪽 눈을 다친 채로 제 바지를 부여잡고 이렇게 간택하는 영상을 쇼츠로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이제 어느덧 이제 많이 컸겠죠. 근데 걔가 지난 몇 달 전에 우리가 문 열고 나갈 때 지도 그냥 뛰쳐나가갖고 큐큐하우스 앞에서 좀 깔짝깔짝 이렇게 산책하듯이 막 이거저거 구경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침에 나가갖고 저녁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얘가 나가갖고 2박 3일 동안 안 들어왔어. 그래서 결국 이제 지 갈 길을 갔나 보다 했는데, 내가 주차장에 딱 차를 대는 순간 울음소리가 딱 들리더라고. 걔 이름이 이제 가로인데, 그래서 가로냐? 가로야! 딱 이렇게 했더니 야옹 하면서 걔가 이제 나오는데, 뒤에 숲속에서 남자 고양이 2마리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애가 걔 여자인데, 참. 걔는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길고양이들은, 그 남자 고양이들은 내가 무서워서 이제 못 들어오지. 그리고 문 앞에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꼭 여자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더니 지금 사건의 발단이 그때인 것 같아요. 지금 임신을 해갖고 배가 이만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지금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이 정도면은 나이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럼 이 정도면 거의 고딩엄빠 수준인데, 얘가 그렇게 배가 불러갖고 지금 이게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새끼들이.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홍보인지 아니면 정보인지 모를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이제 검색하시면 팀바이트 카페가 나오잖아요. 팀바이트 카페에서는 조행기만 3번 이상 써도 무료로 선비를 제공해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돈 들이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단지 조행기만. 그래서 카페가 활성화되기만 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감사 출조라고 그래갖고, 우리 많이 활동해주고 고마운 분들한테 선비를 안 받고 무료로 이제 출조를 하는 그런 이벤트를 종종 하는데, 해당 자격을 더 확대를 해서 카페 활성화에 이바지한 분들, 조행기만 3번 이상 써도 그분은 감사 출조에 초대를 해서 무료로 동출에 나올 수 있는, 선비 없이 전액 무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도 하고 쭈갑 시즌 때도 해요. 심지어 쭈갑 시즌 때 공짜로 선비를 내드리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동호회가 어딨니? 이런 동호회가 어딨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가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이런 걸 해서 자주는 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 젊으신 분들, 조행기라도 좀 맛깔나게 써서, 그렇다고 진짜 막 성의 없이 뭐 몇 줄 그냥 끄적대고 이런 거는 인정 안 합니다. 좀 제대로 재미있게 좀 써주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팀바이트로 오세요.